자, 오늘 수능에 나오는 이야기가 글로벌리제이션이에요. 그죠? 예, 세계화인데 수능 문장에서 이 세계화에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이게 표면적인 우리가 겪었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재밌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재미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뭡니까? 그 글로벌리제이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재미없게 읽지 마시고 두 가지 측면만 알고 있으면 이거 나올 때마다 되게 재밌고 답도 빠르게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경제적 측면이고요. 글로벌리제이션에 관련돼서 하나는 문화적 측면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문화적 측면에 대한 균질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근데 내가 아까 글로벌리제이션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경제적 얘기와 문화적 얘기. 그럼 오늘은 문화적 얘기야. 라고 하면서 경제적 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 충분히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내 말을 듣고 지금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했던 이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이 문장을 읽으면 오케이. 그 critics of globalization 같은 경우는 C, A as B, A를 B로 본다. 세계화를 통해서 문화가 균질화되는 거구나. This isn't primarily an economic argument. 갑자기 왜 나와? 어. 아니 문화적 균질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아규먼트가 왜 아니다. 이런 얘기가 뭐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잘 읽다가 방향성을 잘 잡다가 이런 말 하나 툭 튀나오면 이 뭐죠? 이게 갈피를 못 잡으면서 이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문화의 어떤 균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특히 외국어다 보니 특히 이제 국어하고 수학 치고 점심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직관에 반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읽다가 자꾸 버플링도 걸리고 이제 예 이게 범핑이잖아요. 이렇게 쭉 나가다 뻥 그죠. 뭔가 이제 방해가 떡 나오면서 이제 쾅 박는 그런 느낌이라고. 자, 그런데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제 이제 이게 어떻게 될게요?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죠? 세계화는 문화적 얘기가 오늘 문화적 얘기야. 경제적 얘기가 아니더라도 보통 세계화 같은 경우는 경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경제 얘기가 아니고 문화적 얘기지만 이게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경제 얘기를 잠깐 하고 나중에 또 경제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좀 더 뭐 한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경제 얘기는 아무튼 1970년도 이후로 금본위에서 달러 본위가 되면서 이 달러 본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냥 무한히 프린팅 업, 돈을 찍어낼 수가 있어서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럼 그 돈에 대한 신뢰는 미국의 군사력이죠. 네, 그래 보면 돼요. 이런 어떤 표면적 얘기를 하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수능은 표면적 얘기를 해서 재미있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쉬운 어떤 세상을 보는 안목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왜? 어,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지 뭐냐? 여러분들 못 알아먹잖아, 그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원론적 얘기가 방금 했던 이 표면적 얘기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 이게 이런 얘기였어라고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돈이 유동성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IMF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 얘기도 1990년도 때 이 동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닥쳤다라고 원론적 얘기가 나지 한국의 IMF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그런 문제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에 관련된 경제적 얘기는 어떻게 되죠? 예, 전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서 이제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미국에서 예,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이제 사게 되는 그런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을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일종의 이게 미국화라고 보면 돼요. Americanization.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 이게 한국이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옷인데 이제 세계화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IMF에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이 커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찍어낼 수 있으니까 빌릴 수 있죠. 금본위가 되면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뭐고 안 도는데 무조건 프린트로 찍어내면 어때요?
어 돈 빌려주기도 쉽고 뭐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여기 아프리카의 어떤 옷인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체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스팔트 깔고 자동차 들어오게 하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 받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미국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돈이 들어오면서 그게 그런 어떤 투자가 되면서 그런 어떤 미국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나 부정부패가 없으면 정말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부정부패가 되면 그렇죠?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만 이제 자기 중심이 되는 아주 악마적인 것이 또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1970년도 이후로부터 이제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가운데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만 이게 통일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한 가족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문화적으로도 뭔가 동질성, 균일성이 있어야 되죠. 그 결이. 그럼 이제 당연히 그 서구 애들이 했기 때문에 그 자기들만의 그 문화, 그 서구의 백인 문화들, 코케이션의 어떤 그 문화 그죠? 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짜장면도 먹고 싶죠. 맨날 밥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갖다가 미국화로 하는 데 있어서 뭘 했다? 이제 일본 것도 해보고 제팝 이런 거. 1980년대, 90년대 때 진짜 이게 인기 있었거든요. 그럼 중국 것도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제일 괜찮은 게 뭐예요? 한국 거예요. 한국 거예요. 이거 뭐 내가 국뽕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 이렇게 한국 거가 그러니까 한국 게 오히려 많다. 이게 서구 문화가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 짜장면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해보는 과정을 저는 이제 쭉 지금까지 목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 것도 해보고 중국 것도 해보고 한국 것도 해봤는데 야 한국 게 야 이거 대단히 그 저력이 있어. 호소력도 있고. 그러면 이 한국의 다행히 한국이 homogenization of culture에 있어서 그 역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한류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 되게 좀 자랑스럽긴 해요. 근데 이 한류가 있기까지의 얘기를 잠깐 좀 드리자면 그럼 우리는 그럼 이 뭐야 이게 문화적 동일성에 있어서 with the loss of cultural identity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우리 같은 아저씨 아줌마들부터 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것을 버리고 우리의 문화를 버리고 서구를 따라가려고 열난 노력했던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소개했을 때의 그 경멸과 김치 냄새 난다고 이제 따당하는 걸 우리는 몸소 겪었어요. 그리고 그 케이팝 같은 경우도 저는 이래 봐요. 분명히 그 케이팝에서 보면 그 JYP 박진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 뭔가 하니까 이제 "야 우리도 전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케이팝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뭘 했는가 하면 이게 2000년대인지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하면 저는 힙합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지와 아이들의 그 발을 꿈꾸며까지 따라하다가 더 이상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리고 그 이제 전 케이팝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한국에 사니까 케이팝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촌티나는 거 좀 버리고 진짜 좀 서구적인 것 이거 좀 따라가자. 지금 생각하면 욕먹을 거 아니 난 그래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걸그룹을 해 가지고 이제 뭐 조성해서 이제 서구를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갖다 접어놓고 이제 미국 유럽 거를 따라가시면서 진짜 연락이 치열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장 그 미국 주류 시장에 순위도 좀 100 맥인에서 100위 안으로 들고 했었어요. 했을걸? 어.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해서 할아버지 세대 그다음에 저 세대까지 이런 loss of cultural identity를 갖다가 잃어가면서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뭐 했다? Americanization 또는 globalization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뒤의 세대들이 참 독특하신 분들이야.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우리를 안 따라해. 어? 그러니까 처음에 BTS 나왔을 때도 내가 이 BTS 왜 BTS라고 하는가 하면은 물론 제가 아미도 아니고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수능을 이제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BTS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처럼 이게 연락의 서구의 어떤 이 세계화의 미국화의 문화의 균질성에 있어서 그 뭐야 서구 문화를 따라가려고 해서 근데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서구적인 어떤 몸짓이 서구인들이 봐줄만 할 정도까지 세련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배기 안에도 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우리 DS 세대들은 뭐냐 하면, 자, 우리 세대들은 이런 글로벌리제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내 같은 이제 대구 사람 같은 경우도 서울 올라가서 저는 서울 사람들 따라지기 좀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이제 말부터가 잘 안 되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오면 일단 서울 말부터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몰라. 나 때는 그랬어. 우리 아줌마 아저씨 세대들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 가면 서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BTS 같은 경우는 이 아들이 서울말을 안 해. 나는 보리문디다 하면서 뭔 말인지 이해가요? 또 한 사람은 광주는 나의 할렘이여 하면서 이해가요? 어, 근데 그게 뭐전 세계적으로 막 대박 터지더라고. 어?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그게 야들이 그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도 서울 그게 지방에서 모인 그 촌분들께서 모여가지고 서울식의 서울 것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뭐한다? 전 세계에서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내면서도 이게 먹히는 이유가 이게 이해가요? 우리 같은 아저씨 아줌마 세대들의 loss of cultural identity. 그래서 저는 그 한편으로는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구를 배울 그 당시 때 제가 그때 영어 선생으로 있었을 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되게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이야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이 외국 놈 아니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지금 한국인의 위상이 너무 올라갔어. 1980년대, 90년대 때 여러분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해보고 김치 소개했을 때 그 격렬한 눈빛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으면 지금 이거 완전 격세지감을 느끼거든요. 그때 그래 그 박진영이라는 분도 그래 서구를 배워야 된다 하면서 참 이 악물고 진짜 빡시게 노력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이제 homogenization of culture에서 loss of cultural 아이덴티티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한국이 아니고 이제 남미의 어떤 그 브라질을 합시다. 브라질. 브라질 지금 한류 지금 되죠. 그럼 나는 지금 브라질의 동네 아저씨야. 그 내 아들 내 딸이 많은가 하면 뭐 BTS, 블랙핑크 막 음악을 들어. 브라질 음악은 안 듣고 그죠? 근데 나조차도 많이 오징어 게임 빈지 와칭을 했어. 그러니까 구표를 갖다가 어제 새벽 5시까지 봤어. 그지? 보고 지금 참여 미치는 브라질 아저씨야. 그렇다고 이 브라질 아저씨가 삼바 축구를 버릴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세계화를 통한 이 문화의 균질성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가 처음에는 한국의 문화가 이게 밥만 먹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죠? 메타포로 내가 얘기했어요. 그죠? 미국 애들이 유럽 애들이 밥만 먹고 못 산다. 짜장면을 먹자라는 것이 사실은 한류가 되었는데 그 한류가 오히려 뭐가 되었다? 메인 디쉬가 되는 또는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는 참 다행이죠. 이것도 운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균일화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가 이게 그 균일화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를 하나의 그 가족으로 묶는 매개체로 쓰인다는 게 상당히 좀 자부심도 있으면서도 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왔던 이 정도 되는 어떤 역량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걸 겪었느냐. 근데 미국화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닌 게 이게 보시면 it has to be balanced against the benefits. 그러니까 미국화가 됐을 때 분명히 이점이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라고 했을 때 이게 아메리카나이제이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의 이 맑은 하늘과 이 푸른 그저 푸른 하늘과 이 맑은 이제 아름다운 이 자연이 아스팔트 깔리고 공장 들어오고 그 상수도 하수도 들어오면
좋잖아. 그죠? 이 베네피스로 인한 그러니까 이익에 대항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게 굳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살다 보니 그죠? 또 만약에 이게 우리 브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브라질이 또 어떻게 또 어떤 그 브라질만이 특유한 어떤 그것이 스며들 수 있나 없나? 있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면 미국의 문화가 has taken root 해서 뿌리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건 맞지만 또한 모든 나라의 문화들이 또 어떻게 했다? also work their way into American life에서 미국 삶에 이제 스며들어가게 되고 그중 원 오브 댐 중에 하나가 한국의 케이팝 같은 건데 그죠? 이 BTS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윗세대들이 얼마나 이런 짓을 해왔느냐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잃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어느 정도 특정 수준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위대한 소프트 파워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고 그게 참 한국이니까 너무나 다양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뒤에 세대들이 우리를 안 따라 하시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로컬리제이션도 잘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그죠? "나 대구 문디다." 그러면서 오는 거 봤을 때 난 어 야 그죠? 우리보다 낫더라고. 대단하지. 고맙지. 자 그렇게 보신다면 이 세계화의 문화적 균질성에 그 케이팝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도 이 얘기들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 보면 좀 노땅이 쓴 것 같죠.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들의 어떤 균질화가 되면서 뭐가 이뤘다. 그 매개체 중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텔레비전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네. 그 텔레비전이 뭐였다? 텔레비전의 어떤 프롤리페레이션, 어떤 보급이 이 미국의 어떤 그 지역적인 문화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균일화했다. 올드스쿨이죠. 이거 쓴 양반은 그 저 아버지 세대쯤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능이라는 것이 그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이 아저씨 아줌마의 문제 아니면 나의 아버지 세대들의 문제를 그 문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이겨내시면서 이걸 읽으셔야 돼. 그러면 이런 문장들이 재밌게 잘 읽혀져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잘 읽히기 위하여 그 문화적 균일화에 관련된 그 세계화 과정에 있어서 문화의 균일화 관련된 BTS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문장을 읽으시면 뭐 문화 동질화에 대한 우려는 세계가 문화 교류를 통해 얻는 이익과 비교평가돼야 된다. 이게 나쁘지만은 않고 참 다행스러운 게 이 동질화에 있어서 한국 문화가 쓰이면서 오히려 어, 더 지금 뭔가 메인스트림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에 관련된 세계화 얘기를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이제 만다 해석이 되면서 쉽게 될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나서 재미없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